경매수걸 현미경의 치우입니다. 여미입니다. 우리가 1월 달인가? 그때 대구를 갔지? 네, 1월 달에 저희가 대구에 가서 3주 정도 강의를 했죠. 그때 강의를 했을 때 나한테 질문한 물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쪽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물건을 왜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? 하는 물건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이 있더라고. 그래서 지금 그 물건을 찾아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. 왜 그 물건을 물어봤는지? 그리고 왜 이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지.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제가 꼼꼼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자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2019 타경 16390 물건이고요.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입니다. 용도는 대지이고요. 면적은 15평 정도 되니까 뭐 작은 평수죠. 그렇지. 네, 작은 평수에 있는 대지고요. 제시의 물건이 있습니다. 뭐 건물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게 한 3평 정도 되는 제시 물건이 있으니까 뭐 법정이 상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지. 감정가가 3,200만 원 정도고요. 보증금은 최저가의 10%니까 325만 원 정도의 보증금입니다. 청구 금액은 6,500만 원 정도고요.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아까 이 사건 번호가 2019 타경이거든요. 그렇지. 그럼 2019년에 경매가 신청돼서 감정도 그때 했다는 얘기예요. 그렇지. 개시 결정이 12월 13일이니까 감정은 그래도 그 다음에 1월 정도에 하긴 했겠네요. 이 감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. 그렇죠. 감정은 2020년 뭐 1월이나 2월에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신건이 2021년 1월 25일에 시작을 했지만 변경이 되고 2년 뒤에 지금 진행됐어요. 올해 초에 2월 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감정한 지 거의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물건이 진행된 거죠. 이 물건은 사실상 토지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. 그런데 개발 예정지라는 그 호재 때문에 이 물건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야. 그렇죠. 감정도 3년 전에 됐기 때문에 저 정도 금액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3년 사이에 시세 변동이 아주 많았을 거거든요. 그렇지. 그래서 이 물건이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이나 입찰을 했고 낙찰가도 보시면 감정가의 거의 2배가 넘는 이 7,5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. 이 7,500만 원이라고 하는 시세도 놀라운 거지만 정말 또 놀라운 것은 저 11명이야. 이 토지는 15평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토지인데도 11명이 달라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저 토지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10명 이상은 된다라는 거잖아. 그렇죠. 또 뭐 낙찰받은 사람이 금액을 퍽 써가지고 단독으로 뭐 낙찰받거나 아니면 2등하고 격차가 아주 많이 났다 그러면 아 낙찰자가 뭔가 좀 잘못 보고 입찰을 했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차순위 분도 지금 7,200만 원 정도 썼다는 거는 11명 중에 거의 반 정도는 저 정도 금액에 촘촘하게 붙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적어도 7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는 것은 저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지. 그렇죠. 그럼 대체 이 땅이 왜 이렇게 높게 낙찰을 됐고 11명이나 입찰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. 자, 토지 현황을 보시면 대지인데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2종 일반 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. 이렇다는 것은 보통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2종이나 3종이라는 거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좋기 때문에 거의 개발이 된다거나 또는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또는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라든가 이런 땅들이 좀 많거든요. 저런 땅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호재가 있겠지만 거의 개발이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야지. 그렇죠. 네, 그리고 여기 제시의 건물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이 감정가가 4,600만 원. 그리고 아까 신건이 아까 3,200만 원 정도니까 건물 때문에 감가되는 금액이 여기 보시면 감정 금액 3,200만 원. 천만 원이 넘지. 네, 건물 때문에 지금 1,400만 원이나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. 근데 건물이 없어지면 1,400만 원 고스란히 올라가는 거죠. 가격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 토지의 제시의 건물은
의미가 없어. 별로 의미가 없죠. 여기 보시면 이제 창고 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건물이 어떤 건지 이따가 사진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기역에 있는 게 제시의 건물처럼 보이는데요. 야, 이 사진만 봐도 되게 낡은 한옥처럼 보이네요. 옆에도 그렇고. 동네가 좀 오래됐나 봐요. 동네가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 떠나서 저런 건물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지. 이제 없어져야 될 때는 된 거죠. 그렇지. 아, 여기. 이게 그 제시의 건물 창고인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. 그렇지. 네. 발로 툭 차도 쓰러지게 생겼네.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뭐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이게 아까 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, 감정가가 강해졌다고 하는 거 보면,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. 네, 이 건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. 나무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. 저 건물 내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아. 자, 이게 이제 지적도인데요. 본건이 이 땅입니다. 이 땅하고, 그리고 비교 표준지, 여기하고 비교를 했어요. 비교 표준지하고 본건하고 어때 보여? 차이가 많이 나죠. 왜냐면 비교 표준지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고, 이 땅은 정말 이게 땅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이거든요. 그러지. 네. 그렇기 때문에 비교 표준지 자체하고 이 땅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는다고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. 그리고 평가 사례로 보여준 이 땅도 보면 아주 크고 용도도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이런 땅하고 이 땅하고 비교하는 게 맞나 싶어요. 그렇지. 네. 보세요. 이런 땅이거든요. 이렇게 생긴 15평이거든요. 이렇게 생긴 땅하고 아까 방금 뭐 비교 표준지라든가 평가 사례랑 비교하는 게 맞나 싶어요. 안 맞기도 하고 또 평가 사례로 잡았던 그 땅의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. 자,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도시지역이고 2종하고 3종하고 또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일으키는 토지고, 아까 사진상에서는 되게 3m 정도 폭의 도로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 15에서 20m 정도 되는 폭의 도로가 생길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큰 땅이든 작은 땅이든 묻어 놓으려고 하면 이런 땅에 묻어 놔야 되는 그렇죠. 거지. 만약에 이제 이 도로가 실제로 개설이 된다 하면 이 땅의 반 정도는 보상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어떨까요? 나머지는 뭐 잔여지 보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저 길을 따라서 나머지 토지가 너무 좀 작으니까 이 토지를 흡수해도 좋고. 그렇죠. 뭐 주변에 있는 이 땅 주인에게 팔거나, 결국에는 이게 전체로 하나로 개발이 돼야지 요거만큼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. 그렇지. 네, 아니면 뭐 다른 환지 방식이라든가 뭐 그건 어떤 사업이 시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,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손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솔직히 1억 미만의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 저 정도의 투자처는 없다고 보면 돼. 그렇죠. 자,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이 땅인데요. 거의 반 정도는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땅도 제가 봤을 땐 잔여지가 될 것 같아요. 잔여지 그렇지.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. 인근을 보면 이 역 주변으로 또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권이 있는 상가지역이 생길 것이고,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. 아파트 들어오고 여기 이제 녹지로 좀 넣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쪽 또 준주거 지역이니까 또 상가하고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토지처럼 보입니다. 내가 조금 잘못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경매니까 한 번 더 참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이 말을 나도 좀 쉽게 했어.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까지 내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120%, 150% 이상 쓰라고 했겠지. 그런데 그런 여건을 못 봤는데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런 것을 다 보더라고. 그렇죠. 아마 감정평가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매에 나왔는가, 그리고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가,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솔직히 7천만 원대 후반대를 써도 아깝지 않을 금액이야. 그렇죠. 그리고 뭐 당장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집가 상승이라든가 뭐
감정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또 꾀해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조금 작은 땅을 저렴한 금액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저런 곳에 묻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. 그렇죠. 그리고 그 경매에 대한 선입견도 조금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, 경매니까 무조건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경매니까 한두 번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그리고, 하게 돼. 그렇죠. 그리고 이런 물건은 나만 잘 보고 있다. 뭐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요새 그럼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하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정말 신권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 1등이 7,500, 2등이 7,200인데 만약에 8,000을 넘겼어도 그렇게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드네. 이제 어느 정도 뭐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보상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사전에 좀 조사를 더 해봐야겠죠. 그렇지. 네,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밑작업도 충분히 해보시고 사전 조사도 충분히 해보시고 이런 땅을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